종류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파생적 피동문이랑 통사적 피동문이 있어. 근데 얘들아 통사가 무슨 뜻인지는 알걸? 통사가 무슨 뜻이야? 통사. 대부법 할 때 유사한 통사구조의 반복이라는 말 들어보지 않았어? 그치? 그때 그 통사가 뭐야? 문장이잖아요. 그래서 통사라고 하는 거는 뭔가 긴 피동문, 그러니까 뭔가 문장처럼 조금 긴 형태를 만들 때 쓰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사실 용어 자체는 중요한 건 아니라 실험 방법만 오늘 좀 외워볼게요. 실험 방법 하나씩 확인해볼까? 일단 얘들아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능동사 어근에 피동전미사 이히리기가 결합하는 거 아니면은 피동전미사 되다가 결합하는 거. 그래서 이렇게 짧은 피동문을 만드는 피동 전미사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이히리기, 사실 이히리기 하나씩 네 개지. 이히리기라고 하는 형태랑 되다라고 하는 형태, 이렇게 두 가지는 일단 외울 수 있을까요? 네. 근데 그 전에 피동을 먼저 설명을 해줬어야겠구나. 미안해요. 피동이라고 하는 거 옆에 있는 내용으로 볼게. 예를 들어서 능동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서 중요한 건 주체가 제임으로 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경찰이 도둑을 쫓는다 같은 문장. 경찰이 도둑을 쫓는 것, 쫓는 행위를 직접 하는 거, 주어가 직접 하는 거. 근데 피동은 뭐예요? 피동은 문장의 주체가 다른 주체에 의해서 동작을 당하는 거.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다른 주체에 의해서라는 거야. 다른 주체에 의해서. 그럼 예를 들어서 도둑이 경찰에게 뒤에 어떤 서술어가 보통 들어가? 도둑이 경찰에게 쫓긴다 이런 표현을 보통 쓰잖아. 그럼 어때? 도둑이 쫓기는 걸 제임으로 하는 거야? 경찰에 의해서 당하게 되는 거잖아. 그래서 누군가에 의해서 당하는 것. 그래서 당하는 의미를 피동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여기까지 괜찮겠어? 일단 능동이랑 그거에 대비되는 피동 개념을 일단 두 가지는 이해할 수 있겠죠. 그 내용에 따라서 이제 하나씩 봐볼 건데 다음처럼 만들어지는 거. 그럼 얘들아 이거 각각의 형태에서 분석할 거야. 근데 우리 시간 표현 했으니까 어렵지 않겠지? 혹시 과거 시제 실험 방법 혹시 뭐 있었는지 기억나? 과거 시제 선어말어미 그치? 엇이라던가 아덧어덧이라던가 더라던가 막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 기억나지? 그럼 이것도 한번 형태에서 분석해볼 거야. 자, 쌓였다. 일단 기본형이 뭐예요? 사타가 기본형이죠. 사타. 그치? 자, 그러면 하나씩 확인해볼까? 자, 그러면 사타의 어간 삿에다가 뭐가 결합되어 였다가 나올까? 쌓였다. 그치? 이에다가 어세다가 종결어미 다가 결합된다라고 우리가 살펴볼 수 있죠. 그럼 어시라고 하는 건 이제 뭔지 보일 거야. 얘는 뭐야? 뭐야, 사장님? 이거 뭐야? 선어말 어미인데 과거, 현재, 미래 중에서 어떤 의미를 드러내는 거? 과거. 그치, 과거 의미를 드러내는 거. 아직 혹시 시간 영상을 안 봤니? 그렇군. 빡빡했어. 네.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라고 우리가 분석할 수 있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우리가 이잖아, 이. 얘들아, 이라고 하는 게 들어가면은 어떤 의미가 보충되는 거야? 뭔가 당하는 의미가 추가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쌓이다라고 하는 거. 또 한번 생각해볼까? 자, 눈에 눈물이 맺혔다. 자, 그럼 얘들아, 이거 기본형 뭐야? 맺혔다, 기본형. 그치? 맺다가 기본형이지. 자, 그러면 맺에다가 뭐가 결합되어 맺혔다가 나와요? 그치? 히에다가 어세다가 다가 결합된다라고 우리가 살펴보면 되지. 그럼 여기까지도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그럼 마찬가지로 이도 피동, 전미사, 어시라고 하는 과거 시제 선어말 이렇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지? 얘 괜찮지? 그럼 얘들아, 들린다. 기본형이 뭐야? 그치? 듣다. 설마 들리다라고 말할까 봐 얼마나 조마조마했는지. 자, 일단 듣다가 기본형이에요. 듣다. 그럼 듣에다가 뭐가 결합되어 들린다가 나올까? 리에다가 니은에다가 다. 근데 선생님 듣다가 기본형인데 왜 들이라고 돼요? 이것을 궁금할까? 궁금하면 이게 고3 개념이어서 알려줄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 있거든. 봐볼 거야. 그럼 얘가 디귿이 뭐 리얼되는 건 중요하지 않으니까 여기 단원에서는. 자, 그럼 얘는 뭐야? 얘
피동전미사하고 얘는 뭘까? 얘는 현재 시제 선어말 어미라고 우리가 분석할 수 있겠죠. 여기까지도 괜찮을까요? 또 하나 봐볼게. 자, 안겼다 볼 건데 얘들아, 안겼다. 얘들아, 얘는 조금 많이 특이해. 자, 얘 안겼다 일단 기본형 자체를 분석하면은 이렇게 분석할 수 있겠죠. 아, 얘는 니은은 현재라고 좀 써놓기는 할게. 나중에 또 봤을 때 헷갈릴 수 있으니까 현재. 정확하게 더 말하면 현재 시제 선어말 어미가 되기는 하죠. 현재 시제 선어말 어미. 자, 안겼다랑 관련 지어서 이 문장에서의 의미를 살펴볼 거야. 자, 그럼 얘들아, 아기가 제 힘으로 해. 이 안다라는 행위를 아기가 제 힘으로 해. 그렇지 않잖아. 안기고 있는 상황이잖아. 근데 얘들아, 요거 좀 주의해야 될 게 있는데요. 얘들아, 피동이랑 관련해서 쌤 사동 좀 같이 설명을 할 거야. 얘들아, 피동이랑 사동이 있는데 피동이라고 하는 거는 쌤이 어떤 의미라고 했어? 피동. 주체가, 주어가 어떻게 되는 거? 주어가 다른 주어에 의해서 당하는 거, 그치? 당하는 거라고 했어요. 당하는 것. 사동이라고 하는 건 뭘까? 사동. 사동이라고 하는 거는 뭘까? 얘는 미리 얘기하면요. 얘는 시키는 거야. 시키는 것. 그러니까 사동은 그래요. 사동은 시키는 것. 그럼 사동의 반대말은 뭘까? 한 번씩 떠올거. 네, 피동의 반대말은 능동이잖아. 사동의 반대말은 주동이에요. 이거는 그냥 괄호만 쳐놓고 쓸게. 그래서 사동의 반대말은 주동이에요. 아, 네. 자, 그러면 얘들아, 주동이랑 능동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 얘들아, 너희 봐. 어근이랑 어간이랑 구분해? 어근이랑 어간이랑 구분하는 문제 나와? 그렇지 않잖아. 보통 어미랑 접사만 구분하는 문제가 나온다고 쌤 설명했던 거 기억나지? 그래서 얘도 주동이랑 능동을 구분하는 문제는 한 번도 안 나와. 나올 수가 없어. 왜냐면 큰 의미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는 피동이나 사동의 그 의미만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돼요. 얘는 괜찮아? 근데 보면은 여기서 좀 헷갈릴 만한 게 피동에서 이희릭이라는 피동 전미사 이렇게 있잖아. 근데 그게 사동이랑 형태가 똑같아. 그러면 이걸 풀 때 헷갈릴 거란 말이야. 그러면 의미를 구분하면 돼요. 제 힘으로 하는지, 미안해. 이게 당하는 건지 아니면 시키는 건지 그걸로 분석하면 돼. 그래서 그거에서 좀 많이 다뤄지는 게 안기다라는 그 예시거든요. 그럼 얘들 안기다 가지고 쌤이 한번 문장 좀 써볼게. 일단 여기 이렇게 나와 있는 피동 먼저 한번 써볼까요? 자, 아기가 엄마에게 안겼다 한번 써볼까? 아기가 엄마에게 피동 전미사만 좀 맞춰서 쓸게. 안기다라고 한번 써볼까? 자, 이거는 피동이라고 하는 거 이해할 수 있지? 아기가 엄마에 의해서 이 행위를 당하는 거니까. 자, 예를 들어서 이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엄마가 아기를 누나에게 안기다. 그럼 얘는 어때? 얘는 어때? 얘는 어때? 얘도 피동이라고 할 수 있을까? 엄마가 아기를 막 강제로 이렇게 안기다. 그러니까 엄마가 막 이렇게 당하는 거야? 그렇지 않지? 그러니까 엄마가 누나한테 이걸 시키는 거잖아. 그럼 똑같은 형태인데 얘일 때는 이제 사동의 의미가 되죠. 그럼 얘들아, 피동이랑 사동은 이희리기로 구분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래서 무조건 이희리기 있다고 얘는 피동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그 문장에서 얘가 당하는 의미인지를 정확하게 검토를 해봐야지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얘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있겠어? 혹시 다음에 에어컨 좀 틀어줄까요? 괜찮아요? 네. 그러면서 한번 봐볼까요? 자, 그러면 얘들아, 이거 조심해야 돼. 자, 그러면 어떻게 바꿔보면 되냐면 피동이라고 하는 거는 보통 뭐뭐게 되다 라는 의미로 보통 해석이 되거든. 사동이라고 하는 거는 뭐뭐게 하다 라는 의미로 해석이 돼. 그러면 이 문장을 자연스럽게 바꿔보면 돼. 그럼 한번 바꿔볼게. 아기가 엄마에게 안기게 되다야 안기게 하다야 해석했을 때 자연스럽게 들어가는 게 안기게 되다야 안기게 하다야. 그치? 안기게 되다잖아. 그렇게 자연스럽게 되다랑 하다를 받쳐서 이렇게 바꿔보면은 피동이라는 게 확실하게 분석할 수 있어요. 얘도 맞춰서 바꿔볼까? 엄마가 아기를 누나에게 안기다에 누나가 누나에게 안기게 되다야 누나에게 안기게 하다야. 누나에게 안기게 하다로 바뀌어지잖아. 자연스럽게 뭐뭐하게 되다나 뭐뭐하게 하다로 바꿔봤을 때 피동인지 사동인지를 분석하면 돼요. 얘 괜찮겠어? 그러면 얘들아, 이 내용에 따라서 이제 나머지 내용도 한 번씩 봐볼게요. 자, 이거랑 관련해서 이제 피동 전미사 되다 같은 것도 있는데 얘 되다 맞춰서 보면 되겠지? 어렵지 않죠, 얘도?
조금 어려운 거 한번 해볼까? 자, 통사적 피동문을 만드는 게 있는데 이거 뭐뭐 아어지다랑 뭐뭐게 되다라는 걸로 실현이 될 수 있어요. 학교 시험에서는 어떤 거 물어볼 거냐면 이 형태가 뭔지 정확하게 물어볼 거야. 이희리기 이거는 뭘까? 접사, 어미 뭐 여러 가지 중에 얘는 뭘까? 접사일까 어미일까? 이희리기 이거는 뭘까 도연아? 이희리기 이거는 접사일까 어미일까? 그치, 일단 피동 전미사라고 지금 얘기했으니까 당연히 접사겠지. 되다도 접사라는 거 일단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얘들아 여기서 얘기하는 아어지다 되다 뭐뭐게 되다 얘는 뭘까? 딱 봐도 앞에 힌트가 있지. 앞에 어간이 써있잖아. 능동사 어간을 결합하는 거래. 그럼 얘네들은 뭐라고 할 수 있을까? 그치, 어미라고 분석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학교 시험에서 얘네들이 막 어떤 식으로 나올 거냐면 이런 문장을 주고 이런 능동사 어간에다 접사가 결합돼서 이렇게 이 피동이 됐다라는 틀린 선지로 구성될 거거든. 그러니까 얘가 어미라는 거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지 돼요. 이해 괜찮아? 그래서 문제에서 그 뭐뭐게 되다랑 위에서 있는 피동 전미사 되다랑 헷갈리면 안 돼. 서로 다른 거야. 근데 뭐뭐게 되다가 좀 더 길잖아, 그치? 그러니까 안 헷갈리겠지? 괜찮나요? 오늘 좀 힘들어? 오늘 좀 힘들어? 뭐 어휘적 피동문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사실 얘는 중요한데 학교 교과서에서는 이 내용이 막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진 않아요. 근데 중요한 내용이긴 해서 일단 하나씩은 볼게. 네. 자, 일단 어휘적 피동문은 딱 뭔가 피동 전미사나 아니면 이런 피동 만드는 어미가 결합돼서 만들어지는 건 아니지만 그 자체가 피동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런 것들 당하다, 받았다 이런 것들은 피동 그냥 어휘적 피동문 다 당하는 어휘다라는 건데 얘네들을 피동문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 피동문은 딱 우리 실현 방법에 있는 내용으로만 한정해서 보면 돼요. 괜찮겠어? 얘는 아예 몰라도 돼. 아예 몰라도 돼. 네. 위에 있는 것만 정확하게. 자, 그럼 하나 더 중요한 걸 볼게요. 학교에서 딱 나오는 거. 자, 그래서 학교에서는 피동 표현 이거 실현 방법과 관련된 문제 하나 나올 거고 또 하나는 이 표현을 다음처럼 바꿨을 때 나타나는 거 이렇게 하나 나올 거고 여기다가 조금 더 어려운 개념 하나씩 더 나올 거거든. 그래서 여기서 또 한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을 중심으로 하나씩 봐볼게요. 자, 일단 얘들아 이거 바뀔 때 어떻게 돼? 자, 일단 얘들아 이 문장 선분 한번 분석해 볼까? 누가 할까? 도연이가 해볼게요. 자, 경찰이 이 문장 선분 뭐야? 경찰이. 그치, 주어. 도둑을 이거는. 그치, 목적어 잡았다는. 그치, 서술어. 얘 능동 표현이 능동문이야, 피동문이야? 그치, 얘 능동문이죠. 아, 그렇지. 그럼 다민이 질 수 없다. 그럼 다민아 뒤에 있는 문장은 능동문이야, 피동문이야? 당연히 피동문이겠죠. 그러면 다민이 바빠? 다민이 얼른 써봐. 얼른 써봐. 다민이 시켜보게. 네. 그럼 다민아 도둑이 이건 뭐야? 그치, 주어. 아, 이게 좀 어려운데 경찰에게. 그치. 아, 그치. 네, 무서워. 잡히었다 이거는. 그치, 서술어. 그럼 지금 어떻게 바뀌어지고 있어요? 자, 능동문의 주어, 피동문의 뭐가 됐어, 혜우야? 구사하게 됐죠. 화살표 일제히 화살표 그치. 도둑을 능동문의 목적어 뭐가 됐어? 주어가 됐어요. 그럼 이렇게 지금 바뀌어지는 거 이해가? 이렇게 바뀌어지고 그 다음에 서술어에서는 어떻게 돼? 서술어에서 뭐가 추가됐어? 피동전미사이가 추가돼서 지금 능동문이 피동문으로 바뀌어졌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죠. 얘 괜찮을까? 그래서 얘는 화살표를 잘 읽어둬야 돼. 화살표 뭐가 뭐로 바뀌는지. 괜찮을까요? 네, 넘어가 볼게요. 얘도 마찬가지야. 자, 그가 진실을 밝혔다. 진실이 그에게 밝혀졌다 라는 내용이 있는데 얘도 어때? 능동문의 주어가 다음처럼 뭐뭐에 의해 라는 이런 객체 표현으로 바뀌어지게 되고요. 여기서 능동문의 이 목적어가 피동문의 주어가 된다라는 거. 이렇게 맞춰서 우리가 각각의 내용을 이해하면 되겠지.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자, 그럼 얘들아 여기서는 뭘 알아두면 되냐면 여기서 뭐뭐에 의해서 이게 부사어고 여기에서 누군가에 의해서 나타난 건지 그 의해를 그냥 추가해가지고 구체적인 그 대상을 밝히고 있는 표현이다 라는 것만 이해하면 돼요. 그러니까 기본 원리는 똑같아. 이 능동문의 주어가
피동문의 부사어가 된다. 이거 정확하게 알아두면 돼요. 얘 괜찮겠어? 네. 그러면 얘들아 옆에 있는 내용 하나씩 봐볼까요? 근데 얘는 좀 쉽지. 네. 이런 거 어때? 이런 거. 유정명사가 뭐야? 유정명사. 정서가 있는 명사들 이런 것들. 사람이나 동물 이런 거는 개, 애기나 한테 같은 거 쓰고야. 무정명사 뭐겠어? 정서가 없는, 그치? 정서가 있는 없는. 그래서 이런 거 정서가 없는 거는 애로 보통 쓰죠. 근데 이건 너무 상식이잖아, 그치? 네. 온말이 폭풍이게 휩쓸렸다 이렇게 쓰는 사람 없죠? 그치? 이건 너무 상식이니까 다시 한 번만 그냥 일깨우는 의미로 한 번씩 봤어요. 여기까지 괜찮아? 네. 그리고 얘들 아워지다 같은 것들을 한번 살펴볼 건데, 얘들아 이런 것들은 피동의 뜻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상태 변화만 나타나는 의미로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워지다가 꼭 피동이 아닌 경우가 있어. 이런 거는 이제 1등급 변별하는 문항으로 하나씩 나올 텐데 사실 그게 답은 아닐 거야. 답이 좀 더 뚜렷하게 있고 좀 헷갈리는 선지로만 나올 거거든. 근데 얘는 간단하게 이해만 하면 돼요. 아워지다라고 하는 거 일단 얘 통사적 피동 만드는 거라고 했던 거는 기억나지? 통사적 피동문 만드는 형성하는 통사적 피동문을 형성하는 어미라고 했었던 거 일단 기억은 나? 근데 얘가 피동을 만들지 않고 그냥 상태 변화만 나타내는 경우도 있대요. 이런 경우 맑아진다, 예뻐졌다 이런 경우. 그래서 형용사랑 쓸 때는 상태 변화만 나타난다라는 것을 이해하면 돼요. 얘 괜찮겠어? 네, 얘는 그냥 간단하게 이해만 하면 돼. 얘는 문제를 많이 풀면서 계속 틀려야지 좀 기억나는 거라서 오늘 주는 문제에서 한 번씩 내용으로 보려고 해요. 여기까지 괜찮아? 자, 그럼 얘들아 쌤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중 피동이라고 하는 게 잘못됐다라는 게 나와져 있거든요. 이런 거. 자, 얘들아 이거 한번 분석해 볼 거야. 보여집니다. 형태에서 분석하면 어떻게 될까? 보여집니다. 기본형이 뭐야? 그치? 보다. 그럼 보다의 어감 보에다가 뭐가 결합된 걸로 우리가 분석할 수 있을까요? 이에다가 어지다 결합됐는데 어지다에서는 그 표현이 뭐 입니다 라는 표현으로 조금 더 이렇게 높인 표현으로 지가 실현되는 것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죠. 기본형이 여기 어지다에서 어지다가 활용된 걸로 생각하면 돼. 괜찮겠어? 괜찮겠어? 네. 자, 그러면 얘들아 지금 여기서 이라고 하는 거랑 어지다 하는 거 각각 한번 봐볼까요? 지금 어때? 피동 표현이 두 가지가 사용됐잖아. 그러면 안 된다는 거야. 자, 그럼 얘들아 지금 어떻게 붙여줘야 될까? 여기서 둘 중에 하나를 빼줘야 되죠. 그래서 여기서는 어지다를 빼서 보입니다 라고만 지금 쓰여지고 있어요. 얘 괜찮겠어? 나머지도 마찬가지야. 하나씩 또 봐볼까? 형성되어지고 있다라는 게 있는데 얘들아 얘는 그럼 기본형 분석하면 어떻게 될까? 명사에다가 되다의 어감 되다가 어지고 이렇게 결합해요. 어지다의 활용형이 이렇게 결합된 걸 우리가 분석할 수 있죠. 되도 이거 형성되다 같은 그 되다 피동전미사 되다에서 활용된 거잖아. 그래서 이거 피동전미사죠. 피동전미사. 그럼 지금 어때? 피동전미사랑 피동 만드는 어미 두 가지가 결합됐으니까 얘도 잘못됐다는 거야. 그래서 둘 중에 하나가 빠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어지다가 빠졌어. 어지다가 빠졌어. 괜찮을까요? 뒤에도 마찬가지지. 뒤에도 잡히게 되었다. 얘도 어때요? 얘도 기본형 뭐야? 잡다의 어간 잡에다가 뭐가 결합하면 잡히게 되었다가 나오겠어? 히에다가 모목에 되다. 모목에 되다에서 이제 중간에 과거 시제 선언음이 어시 결합된 거죠. 피동만 분석하면 다음처럼 되니까. 그럼 얘도 어때? 얘도 파생적 피동 이제 피동 전미사 그렇게 결합되고 뒤에서 모목에 되다라는 이제 피동 만드는 어미 이렇게 두 가지가 결합됐으니까 얘도 잘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얘도 뭐뭐가 되다를 빼서 다음처럼 피동 전미사 하나로만 실현되게끔 지금 바뀌어주고 있어요. 여기까지 이해는 가지. 그럼 시험에서는 어떤 게 나올 거냐면 이런 식으로 나올 거야. 얘들아 이런 뒤에 내용으로 한번 봐볼까요? 근데 이거 좀 중요해. 이게 사동사 어간 혹시 뭐 있었는지 기억나? 사동사 어간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 있잖아. 이런 것들 사동사 어간
일단 사동사라고 하는 거는 어떤 의미를 제시하는 거겠어? 사동사. 시키는 의미가 일단 추가가 되겠죠. 시키는 것. 어떤 행위를 시키는 것. 그런 이제 동사에서 어지다가 결합되는 건 이중피동이 아니야. 왜냐면 여기에서 있는 이것들을 뭐겠어? 이 리랑 히랑 기라고 하는 거 이것들 뭐겠어? 리, 히, 기 이런 거 사동정미사일 거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장들, 이런 이제 단어들은 이중피동이 아니라고 우리가 정확하게 분석을 해줘야지 되겠죠. 그러면 막 궁금할 거야. 그러면 선생님, 그러면은 알려지다랑 막 이런 거 있는데 그럼 얘네들이 사동사인지 피동사인지 이거 어떻게 구분해요? 그러면 이제 그거는 문장에서 구분을 해줘야지 되는 거야. 그럼 한번 생각해볼게. 일단 알려지다 가지고 한번 문장 한번 만들어볼까? 알리다로 문장 만들어볼게요. 자, 일단 알리다로 문장 한번 누가 만들어볼까? 혜우가 만들어볼까? 알리다 가지고 문장 한번 만들어봐. 그냥 편하게 만들어봐. 보통 쌤이 만들어줄게요. 내가 소식을 알리다 이렇게 문장이 만들어질 거잖아. 그럼 내가 제 힘으로 하게끔 문장이 만들어지지. 내가 당하게끔 문장이 절대 안 만들어진단 말이야. 그럼 자연스럽게 이런 알리다라고 하는 거는 사동사라고 확실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얘 괜찮겠어? 네. 그럼 얘는 어때? 밝혀지다 같은 거 어때? 밝히다 같은 거 어때? 밝히다. 내가 어떤 사실을 드러나게 여기서 밝히다가 그 막 불이 반짝반짝 그게 아니야. 그 어떤 사실을 알리는 그 의미야.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사동사로만 문장이 만들어진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것들 사동사로만 나타나는 것으로 우리가 분석할 수 있어요. 얘 괜찮아? 근데 얘는 좀 예시를 많이 봐야지 시험에서 안 틀리거든. 그래서 쌤이 이거는 다음 시간에 시험 볼 때 같이 헷갈리는 거 이렇게 구성을 해볼 거예요. 아무튼 이런 것들. 그래서 사동사. 그래서 얘들아 만약에 문장에서 있으면 어떻게 만들어 보면 되냐면 앞에서 다시 얘기했듯이 뭐뭐게 되다랑 뭐뭐게 하다 그 있잖아. 문장에서 이게 두 가지 중에 뭘로 해석되는지를 알면 돼. 그러면 안 헷갈리겠지. 괜찮겠어? 자, 그러면 이렇게 분석하는 거에 맞춰서 이중피동인지 아닌지를 분석할 수 있어요. 또 하나 봐볼까? 자, 이런 것도 어때?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안 된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얘도 괜찮니? 위에 있는 거랑 같은 경우라고 생각하면 돼요. 괜찮겠어? 네. 자, 그러면 얘들아 여기까지 내용으로 봤는데요. 하나만 더 볼까? 자, 이런 것도 어때? 열어지지. 이런 거 그냥 어색하다. 그래서 어색해서 틀린 건 아닌데 그냥 어색해. 그래서 이렇게 좀 바꿔주면 좋다. 근데 이런 거는 좀 상식적으로 알 것 같아? 문제 풀다가 틀리면은 쌤이 조금 더 설명을 해주려고 하거든. 이런 건 문맥에서 푸는 문제라. 그래서 나머지는 하면서 문제 풀기 시키면서 한 번씩 내용으로 봐보고